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15차 평화포럼이 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을 가지고 두 분의 발제, 두 분의 토론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진영 박사님이십니다. 한국 종교 대화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의 노력에 대해서 오늘 발표해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경환 교수님이십니다. 소원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통일의 속성과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자로는 우리 정일영 교수님 그리고 이자영 박사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 평화포럼은 발제는 15분에 해주시고요. 토론은 7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변진영 박사님, 코리아연구원 원장이시고 전 한국종교인 평화의 사무총장을 지내신 변진영 박사님의 종교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교 대화 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종교 대화, 우리나라는 종교 대화가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종교 간의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우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만 종교 협력 대화를 통한 그 남북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변 총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제가 거기에 한 25년 정도 저도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새록새록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서 감사드립니다. 평화란 게 종교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역할이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자주 만나는 게 평화통일의 기여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남북한 이렇게 종교인들이 교류를 통해서 평화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아직은 좀 이렇게 지금은 냉각기가 아니라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최경환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발제드릴 내용은 소원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통일의 속성과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전후하여서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노래 가사를 뽑으라고 하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라는 가사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가사일 것입니다. 대중의 인식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소원은 통일이라고 자연스럽게 흥얼거렸던 노랫말이 한국 사회에서 큰 울림을 주지 못하는 이유와 다시 큰 울림을 만들기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와 종교인에게 대한민국의 경계 없는 우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더 이상 소원이 없는 대한민국에 매일매일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의 사람들로서는 논의를 시작하기 어려운 통일에 대한 논의를 전면에 서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한반도의 본질적인 동질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막연한 미래에 왜인지도 모를 소원인 낡은 통일이 잊혀져가는 대신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우리의 행복은 통일이라는 슬로건이 새로운 통일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원에서 행복으로 바뀌어야 할 통일의 속성과 종교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소원, 통일, 나름대로 울림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에게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행복을 위한 통일, 네. 또 우리들에게도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그런 바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그럼 두 분의 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일영 교수님께서 변진영 박사님의 발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정일영입니다. 제가 최근에 발표나 토론 혹은 글을 쓸 때 이 과거와 다른 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워낙 최근의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고 한반도에서 이 북한의 무력 도발 그리고 한미연합의 대응 이런 것들이 매일 회자될 정도로 한반도 평화가 좀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대안이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적도 없지 않았나 생각 들 정도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변재능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국내, 남북 그리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 종교인들이 어떻게 화해와 협력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류협력에 종교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평화를 말하고 행동해 왔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우리 종교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의 종교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이 문제를 좀 행동으로 풀어낼 수 있는 노력들이 절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해외에 있는 종교단체, 해외에 있는 우리 교민들과 좀 더 연대를 통해서 좀 더 경직된 우리 남북관계를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한백 통일재단 이사장이신 이다영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변진영 박사님과 최경환 교수님의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녀노소가 누구나 다 변함없이 불렀던 우리의 소원은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이자 이 가칭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1947년도에 불러지기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사를 따라서 이제 그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자주 불렀던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역시 제목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부담과 비용의 발생을 감수할 수 하고서라도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통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이 교류와 안보 균형, 남북관계의 잘못된 관행을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북한 주민의 정책을 추진하여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기존의 이 대북 정책의 어떤 그 성찰을 통해서 앞으로 진일보한 이 대북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단체도 중요하지만 종교도 중요하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제하신 분에 대한 말씀을 잘 저희들이 받들었습니다. 혹 우리 발제하신 분들께서 토론하신 분에 대한 그 말씀에 좀 보완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이 계시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정일영 교수님께서 이제 최근에 정세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 한미도 똑같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이것이 한반도 위기를 상당히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에 저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남북 사회 문화 교류 얘기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종교계가 한 30% 정도 교류의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했다고 하는 그 말씀은 오히려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데에도 종교계가 전체에 있어서 최소한 30%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제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뭐 제가 발표에서도 이제 미국 주교회의와 한국 주교회의 간의 가톨릭의 역할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요번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그런 그 미국 쪽의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북 제재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캐톨릭 쪽에서는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제재의 목적은 정말 제재를 해서 풀어야 할 상황이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제재만을 위한 것은 절대로 안 되는데, 오히려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됨으로 해서 그 결과는 오히려 엉뚱한 곳에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정책은 재고되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해 주신 중에서 사실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그동안에 대북 제재에도 일정 부분 그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북한을 이렇게 억눌러가는 북한을 이렇게 자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술핵이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전술핵이 사용돼서 그러한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그러한 경우에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형태의 그러한 정말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 한미라든지 그다음에 모두가 좀 강대강을 빨리 이렇게 넘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종교계가 좀 나서서 이장영 박사님도 원고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종교계의 역할이 필요하다 하는 그 말씀이 있으셔서, 저는 특히 그 종교계가 앞장서서 정말 진보와 보수 쪽의 원로 그룹의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서 우리 안에서 어떤 출구를 찾아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차경환 교수님께서. 네, 저도 이자영 박사님 발제 이후에 토론해주신 내용을 보면 협상, 합의, 보상, 후에 재협상 같은 악순환의 고리라든지 어떤 논의체계 발전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이 되고요.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다른 단계로 놀리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공간을 마련하려는 정책의 노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됩니다. 강대강의 분위기를 정권 차원에서 놓기가 조금 어렵다면 그럴 때 종교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런 차원에서 따뜻한 분위기를 통해서 대화의 채널을 여는 것,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우고 평화를 다시 한반도에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그제 이제 저도 어떤 회의를 하면서 이제 미국의 AFSC라고 대북 지원을 하고 하는 그 단체에 계신 분이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요번에 워싱턴에 갔을 때도 국무부 담당자한테 질문들을 했는데, 왜 미국 시민들의 북한 방문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거를 막고 있느냐 그랬더니, 국무부 담당자는 안전 문제, 원비어 사건 후야,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얘기가 그래도 스페셜 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비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는 경우에는 미국 시민 속에서도 특별 비자를 받아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중국이 제로 비자를 제로 코로나를 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종교계에서 같이 정말 원로들이 모여서 얘기를 해서 우리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 안에서도 미국 정부가 특별 비자를 내는 것처럼 우리 정말 종교라든지 어떤 그 시민 민간 차원에서도 북의 민간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당국 간에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출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런 제안을 하고 성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네, 말씀. 네, 네. 저는 이 비대면 상황, 디지털을 활용한 대화가 남북관계에서 이제 영역이 점점 확대돼야 되는데 실은 정부에서는 이제 비대면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는 시민사회에서 좀 한번 뚫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종교계에서 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우리가 북한도 인터넷이 개방한 라인은 존재하거든요. 줌회의를 통해서건 화상 대화를 한 번이라도 저는 누군가 하면 그것이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국가가 법제도 안에서 가능한 한도 안에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 끝나고 북한이 북경 열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할 때까지 지금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어떤 방식으로건 이 디지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디지털 하드라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드라인이 되는 건데 이런 그 제안이 좀 국회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자영 박사님께서 한 말씀. 네. 그러게 지금 여하튼지 간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그 남북 그 정책 그리고 또 그 남북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노력해왔는데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발전했다가 다시 퇴보하는 몇십 년 전으로 이렇게 퇴보하는 그런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종교계나 시민의 사이에서도 많은 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결국은 그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특별하게 그런 어떤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그 남북 관계나 모든 관계들이 어떤 우리만의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좀 접목되어서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나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이 시민단체나 종교계의 어떤 역할을 그동안에 일부분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지금보다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반도 평화 종교 역할 특별한 답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대화. 조금 전에도 한스킹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종교 대화 없이 종교 평화 없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는 그런 말씀. 근데 이 대화는 저는 대화하면은 행복하고 대화를 하면 소통하면 또 행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화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저희들이 종교인 우리가 한국 사회에 종교인 인구가 굉장히 많죠. 50% 이상 넘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종교인들이 우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랄까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렇게 접근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좋게 또 이제 요즘 비대면이기 때문에 비대면은 좋은 제안 같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남북관계 대화의 창구를 우리가 종교인들이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진보나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평화는 저희들 모든 국민들 전 인류가 전부 다 갈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평화 통일 여기에 우리가 평화 통일되면 전부 다 우리 다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그런 발로 걸음이라 할까요? 거기에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이렇게 마련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변진흥 박사님, 또 최경환 교수님, 또 우리 정일영 교수님, 이자영 박사님, 한반도 평화와 종교 역할, 우리 한국종교연대
115차 평화포럼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